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채권 금리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팽배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요, 아무렇게나 투자하게 되면 정말로 손해를 보기 쉬운 그런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요. 시장의 움직임을 연연하기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잘 갈 만한 탄탄한 종목들을 골라봐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런 종목들 저희 오늘 또 이 시간에 알차게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은 썰주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종목을 들고 나오셔서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들을 살펴보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오늘 방송 중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고요. 매수 타점을 오늘은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김재룡 전문가의 얼굴이 박힌 오픈 채팅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장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타고 접속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는 노란톡을 사용하지 않는데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타점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관련 종목에 대한 타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투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언급해드리고 있는 착한 주식, 착한 투자의 수익률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자, 서현 탑메탈이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역시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수익률인가요? 92.98%. 언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지금 일주일 만에 이런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현탄메탈이 92%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유니온도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48%대의 수익률. 대주산업이 18%, 그리고 문배철강이 15%대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가MD와 테스도 모두 12% 이상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도 10%에 가까운 상승세예요. 녹십자 랩셀이 9.48%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NI스텔이 9.4%, 유나이티드 제약 6.34%,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이 4.62%의 상승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앞서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러분도 시장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좀 뚝심 있게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나도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썰주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썰주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 두 분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재룡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착한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오늘도 종목을 제가 이제 한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한 종목 갖고 나왔는데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성장 모멘텀까지 이렇게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에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저희가 시장을 돼야 할 부분은 바로 선물 같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차익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차익 매수가 전환되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시장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정말 울상짓고 있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이후에 3,000선이 넘어서면서 급등하는 장을 이제 한번 맛봤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반토막이 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웃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께 뭐 종목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정보들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으십니다. 지금 피에트로님 들어오셨고요. 미니멀라이프님, 그리고 상승장종님, 그리고 이제 팡팡이님, 방바둥님 들어오셨습니다. 상승장좀님이 오늘도 종목 상담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잠시 후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노란 톡방에 종목 요청 또 종목 상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방바동님이 처음 보는 분 있네요. 오늘은 평소랑 다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도 우리 백쌤을 처음 보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함께하고 있으시고요.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이 휴일이었던 만큼 오늘 금요일에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 잠시 후에 들어보세요. 목소리 정말 좋고요. 이분 팬이 은근히 많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분과 함께 일단 이제 전체적인 수익률, 종목들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수익률 상당히 좋고요. 네네, 서울탄메탈 맞습니다. 같은 네. 경우는 뭐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언급했던 종목들 현재 시각대 어떤 움직임들 그리고 수익률 어떤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저 이제 서현 타메탈이 현재 뭐 92.98% 지금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근데 제가 2월 23일 날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분명히 뭐 성장 모멘텀 뭐 이런 테마에 엮일 것이다 이거 추천드린 건 아니고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이 차트의 흐름상 좋은 재료가 나올 것 같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차트의 흐름을 보고 추천드렸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료가 나온 다음에 차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차트가 이미 좋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재료를 동반하고 수급을 동반해서 상승으로 이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윤석열 그 테마주로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뭐 모베이스나 이런 종목들은 또 흐름이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차트의 흐름 자체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들도 여러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다 알려드리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서현타메탈이 이제 90.98% 이렇게 수익을 했고 수익 청산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이고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뭐 60, 70% 이렇게 수익 나신 분도 계신데 뭐 내려온다면 2타점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크게 밀린다면 2타점에서 새로 진입하셔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2월 23일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희가 테스라는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습니다. 테스 종목이 12.16% 상승을 했는데 뭐 상승이 12%밖에 조금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지금까지 23일 이후에 코스피의 하락률은 거의 3%에서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2월 23일 날 추천드렸던 테스라는 종목은 지금 12%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주 지금 수익률이 괜찮은 겁니다. 이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희 매수 단가 꼭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고 싶다, 짧은 수익 청산을 원하신다, 혹은 자금의 회전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런 종목, 외에 다른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드리니까 지금 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시장 정말 움직임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서현탄메탈 수익률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런 수익이 가능할까 싶은데 노란톡에서 이제 실제로 인증을 해주고 있으시고요. 지금 피에트로님이 그 굉장한 수익 종목에서 수익 본 게 저라고 이렇게 막 킥킥대고 웃는 이모티콘 올리셨더라고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노란톡통에서 정보들을 얻어 가신다면 저희가 매수 타점까지 알려드리거든요. 이런 수익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답답하다, 정말 뭐 주식 손 놓고 싶다, 그냥 이렇게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어쨌든 좀 대응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썰주 종목들을 통해서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도 꾸며 보시고 포트폴리오 손실을 좀 줄이는 기회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백종국 전문가의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썰주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종목 몇 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처음은 유니온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기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지수 조정에 따른 주가 조정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히토류에 대한 테마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셨겠지만 매도를 하신 분들은 재매수 구간도 다시 한번 올 수 있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이평선이라든지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매수 타점 또한 변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매수 구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노란 톡방 같은 그런 곳에서 저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런 부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녹십자 랩셀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22일 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NK 세포 치료제인데요.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포 치료제의 최신형인 NK 세포 치료제는 기존의 세포 치료제보다 고형암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부작용이 덜하고 단가가 낮아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NK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굉장히 큰 계약건을 성사시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투자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온 계약건이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1,350억짜리 투자를 유치한 게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으로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히토리에 대한 분쟁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찝어드렸는데요.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한번 집어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냥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이러한 종목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추천드린 썰주 종목에 대한 리뷰를 조금 간단하게 하자면요. 전파기지국이랑 대정화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가졌으나 지수 조정에 따른 약간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이너스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5G랑 시료 사업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시간만 지나면 수익권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맥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상승이 한 번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조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 상승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21선 돌파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유한양의 ENF 테크놀로지 최근에 추천드렸던 것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수 상승이 나온다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는 아니죠. 저번 주에 한국정보인증 제가 추천드렸는데요. 4.63%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대표 전문가님과 제가 계속해서 Q&A를 주고받을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굉장히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장세에서 지금 4.63%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YSM님이 녹십자 랩셀 살짝 담궈서 수익 봤어요. 감사해요라고 또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그 메시지 함께 확인했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께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이제 그
TV 방송을 하나 봤는데 주식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제 확실히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같은 종목을 받았어도 언제 매수하고 언제 그 종목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요 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드립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오늘 이 두 분께서 종목은 바로 공개를 해주실 거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방송 끝난 후에 매수 타점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타점 요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타점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재룡 전문가님의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종원 연구원께서 시간을 너무 빼셨어요 앞에서. 오늘 굉장히 네. 자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어깨가 지금 제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 방송 분량을 너무 많이 빼셔갖고 그래서 저도 조금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RF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RF텍은 이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휴대폰 충전기하고요, PC와 이제 휴대폰을 연결하는 그 케이블, 그리고 뭐 5G 안테나 모듈, 그리고 뭐 신사업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휴대폰 충전기 매출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휴대폰 충전기가 이제 유선에서 지금 무선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뭐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도 지금 무선 충전기 같은 게 비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회사는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뀔 걸 대비해서 그런 기술력도 확보되어 있고요. 점차 무선 쪽으로도 지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중이라 크게 뭐 매출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 이 신사업에 지금 진출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에서도 지금 매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5G 안테나 모듈을 하는데 2019년 3분기 때는요 폭발적인 매출을 좀 기록했습니다. 지금 표와 보는 것 같이 한 200억 정도 매출을 하다가 작년이었죠. 작년 뭐 경기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침체되어 있었을 때 5G의 투자가 좀 위축됐다라고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회사도 비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줄어든 건데 5G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버라이즌이라고 해서요, 뭐 쉽게 생각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S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인데 이 미국 최대의 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5G 주파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서 한 91조, 하나로 한 91조 원에 그걸 사들였어요. 경매 낙찰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업체에서 91조라는 금액으로 그 5G를 그 주파수를 샀기 때문에 이제 5G를 할 수밖에 없죠. 상용화를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매출로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이 5G 안테나 모듈 쪽에서도 급속도로 성장률이 이제 빨라질 것이다. 21년부터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RF텍의 그 PER입니다. 우리 주식을 저평가를 평가할 때는요, PBR과 PER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평균이 18.2예요. 지금 보면 경쟁회사인 솔리드나 혹은 에이스테크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PER을 보이고 있다. PR이 낮으면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이 18.2에서 RF텍이 가장 저평가인 상태니까 충분히 18.2배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회사가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에 지출했죠. 바로 이제 보톡스와 필러예요. 예, 히알루론산 필러, 예, 보톡스와 필러입니다. 네. 예, 저도 좀 뭐 몇 대 좀 맞긴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얼굴이 좀 작아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 필러 쪽하고 보톡스 쪽에 지금 사업이 진출했는데 이 보톡스 필러의 시장이 보게 되면 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우상향 패턴이 너무 크게 이루어지죠. 보다시피. 하지만 이 업체는 지금 미비하긴 합니다. 미비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 산업이 더 발전할수록 이 회사도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RF텍의 연간 매출액이에요. 지금 표가 보시다시피 기존 사업 충전기 충전기 사업 기존을 유지하면서 이 5G 안테나 모듈 사업이 이번 연도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차지하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은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재룡 전문가의 종목 RF텍이었습니다. 5G 관련주고요. IT 사업 이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 제품, 모바일 기기 부가 제품들을 이제 삼성전자의 ODM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기업 신사업도 보톡스 필러 기대감까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종목은 공개해드렸고 타점은 잠시 후 노란톡에서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김재룡 전문가의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 백종국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 노란톡방에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이 전문가의 종목이 더 좋은 것 같다 의견 있으시면 또 의견 올려주세요. 저희가 함께 이야기 들어보면서 궁금한 점들을 함께 질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종국 전문가의 좀 짧게. 네. 네. 최대한 짧게 좀 해보겠는데요. 네. 준비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네. 준비한 자료만큼은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데아티아이입니다. 데아티아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북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데아티아이는 바로 철도 관련주입니다. 철도 관련주다 보니 철도 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입니다. 사회 간접자본인 SOC 산업으로 산업 성격이 매우 강하고 국가 기관 산업으로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발전을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핫한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경우가 아니고 왜 철도를 가져왔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친환경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린 뉴딜. 네. 친환경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 SIC 데이터에 따르면 자동차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약 4배 정도 있고요. 비행기에 대해서는 한 9배 정도 효율적입니다. 거기다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친환경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소비도 굉장히 좋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철도를 주요 운송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철도 영업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는데요. 3차 국가 철도망 사업으로 인해서 영업 거리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린 뉴딜 쪽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호재를 만나서 철도 산업이 상당히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그린 뉴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 사업이다 보니 국가가 투자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들어온다는 건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업체 데아티아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도의 성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만 이제는 영업거리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보면 2026년에 5,364km로 이제 더 늘어나거든요. 올해부터 어느 정도 길이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데아티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투자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11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는 받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계획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계획 기간 후에 투자가 또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권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회사가 철도업에서 무엇을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 회사는 철도 제어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어를 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지역 관제실에 있는 신호 제어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요. CTC라는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을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철도의 안전을 담당하는 ATP, EI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국산화에 성공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돋보이는 업체고요. 신호 분야 전 분야를 모두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오늘 이 데아티아이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백종국 전문가가 들고 온 종목은 DITI였습니다. 철도 관련주고요.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노란톡복 보니까 백쌤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네. 이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김쌤의 RF텍에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저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글들 올라오시고 현재까지는 RF텍이 조금 더 관심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아무래도 이제 대복주가 벌릴 때는 벌리지만 또 이제 하락이 나올 때는 이제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커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분위기들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서 좀 어필을 조금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북테마 2018년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쇄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대북 테마에 기대감이 살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톡스 필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약간 쏠리는 것 같은데 Q&A를 통해서 제가 이 종목이 더 좋다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바로 Q&A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자,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서 지금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들 혼자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이곳 안에 들어오셔서 투자자분과 함께 의견도 나누시고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수 타점이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노란톡 어떻게 접속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도 접속하실 수 있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타점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에 대한 정보, 매수 타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어필을 좀 해봐야죠. 어떤 분께서 먼저 공격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항상 네. 그랬듯이 네.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RF텍 미래인 5G 안테나 모듈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필러, 보톡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는 기대가 큽니다. 전망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하지만 매주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은 마이너스 9.3%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5% 정도 됩니다. 어머. 이 정도면은 사실 감내하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단기 또 있어? 순이익이 마이너스 950%입니다. 거의 어떡해. 10배나 가까이 안 좋게 나온 건데요.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떡합니까? 뭐 당연히 이 질문을 할 줄 알았죠. 네, 제목 보니까 뭐 이래서 분명히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백종영 군이 유난히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종목에 자신이 없다는 거겠죠. 예. 자, RF텍은요, 사실입니다. 매출이 지금 9% 이상 좀 줄었습니다. 줄은 거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이 5G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투자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9%는 줄었고요. 네. 영업이익이 지금 25.7% 줄은 거는 지금 신사업 있죠. 아까 보톡스와 필러 쪽에 신사업에 진출하고 또한 또 중개 쪽 5G 위해서 중개 쪽에 진출하면서 그 돈에 대한 부분이 차감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25%가 났는데 이건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여기 단기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950%. 너무해. 근데 이거는 네. 수치상일 뿐입니다. 어차피 애널리스트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이너스 950이 바로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그 금융상품, 파생 금융상품인데 이건 수치상이에요. 재무 상태비의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뿐이 실제로 기업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수치상의 표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마이너스 950% 되는 걸 갖고 올 리는 없겠죠. 그렇죠. 예. 재무 항상 분석해 그럼요. 오시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신사업 먹거리에 대한 기대치가 더 충분히 많은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당황하신 거 아니죠? 아니. 이런 부분에서 네. 아니 주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한 건 좀 있습니다. 네, 솔직히 네. 하락한 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싸게 살 수 있다. 박앤세일 오히려. 기간이다. 박앤세일 기간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주식을 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쑥스럽게 네. 웃으시는데 자 공격 받으셨으니까 제가 맞공격 한번 네,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 공시를 보다 보니까 저도 재무 쪽을 좀 많이 보고 공시를 좀 많이 봅니다. 공시를 보다 보니까 조금 기가 막힌 공시가 좀 있습니다. 뭐가 기가 그렇게 막힙니까? 예. 기가 막히고 아니 이게 지금 철도 기가 막히고 네. 코가 막히고 환장 된장할 일입니다. 네. 예. 이 거래가 중단됐대요. 그것도 진짜요? 이 철도라는 것은 국가 기반 산업이에요. 그런데
거래가 중단된 공시를 보니까 그럼 국가랑 거래가 중단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도 종목 준비하다 보니 네. 이 부분은 질문을 당연히 받을 걸로 예상을 했고요. 사실 안 좋은 뉴스는 맞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거래처는 당연히 국내 공공기관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3개월 정도 받았는데요. 이 기간은 올해 2월 3일로 해서 이미 종료가 된 자격 정지이고요. 그렇다면 3개월 동안 정지를 당했을 때 매출이 얼만큼 빠졌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정확한 수치로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의 영업 실적으로 대비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186억 정도가 매출이 빠집니다. 그렇다 보면 회사 전체 매출의 한 10%가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10%를 적게 보면 적다고 하겠지만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은 맞습니다. 10%의 금액이 빠진 것은 분명히 악재고 다만 그 10%의 금액에서 일부분은 이미 전년도에 포함이 된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첨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매출 하락 부분을 확인하시려고 공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계약 네. 공시권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은 맞지만 민간 부분에 대한 계약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민간 부분에 대한 계약권으로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어차피 3개월 정지 기간은 끝났거든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딱 그 이야기 했으니까 소소한 수익님이 확실히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관점이랑 전문가는 좀 다른 것 같다.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악재다 하면 이제 일단 도망가고 보는데 네, 이게 맞습니다. 이 정확히 이제 악재고 호재인지를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과는 참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그래서 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가 좀 잘 살펴보고 가져온 종목 같은데 이제 조금씩 믿음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시거든요. 계속적으로 좀 어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좀 아픈 곳을 찔린 것 같아서요. 질문 좀 강한 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올해 1월에 있었던 유상증자권인데요. 자회사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한 건데요. 보면 부채 비율이 92.1%나 되는데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자회사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유상증자를 하려면 자기 회사에 해야지 왜 자회사에 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부채 비율이 92.1%, 네, 유상증자가 150억 했습니다. 맞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부채 비율이 대한민국 평균 상장사 평균이 한 100% 정도 되니까요. 뭐 그쵸.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고 이 부채를 볼 때 꼭 같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보율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몇 프로 정도 있는지를 나타나는 건데 이 92% 대비해서 이쪽 유보율은 1000%입니다. 1000%면 뭐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현재 그 자회사가 이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자산이 2,542억이나 되는 큰 회사예요. 큰 회사에서 150억 정도의 유상증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 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있겠죠. 뭐 유상증자해서 차입금을 갚는다거나 이러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150이라는 돈을 이 해당 회사가 어디에 썼냐면 바로 신공장 증설에 했습니다. 무슨 공장일까요? 바로 보톡스와 필러 쪽의 공장을 거기다 새롭게? 투자한 거죠. 예. 그걸 투입한 자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고요. 오히려 차라리 반대로 생각해서 미래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투자다. 그렇다면 이 투자를 했으면 실적이 당연히 나오겠죠.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좀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 자기의 생각들 노란톡에다 함께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활짝 열려 있거든요. 일단 종목명은 공개가 됐어요. 서로의 종목, 김재룡 전문가는 RF텍, 백종국 전문가는 대아티아이고요.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은 잠시 후에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을 받아야만 솔직히 이제 이런 또 수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명만 알아가지 마시고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 함께 공유를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할 말이 네네. 좀 있으신가 네, 봐요. 저를 있습니다.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길래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쳐다보겠습니다. 빨리 네. 좀 질문하고 싶어서 네. 지금 이 대아티아이가 바로 뭐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큰 상승을 이뤘었죠. 큰 상승이 이뤘는데 지금 테마에 타서 지금 밸류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상 흐름이라든가 이게 너무 높이 평가돼 있어서 그게 조금 염려가 돼요. 아까 뭐 주가가 낮게 지금 싸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싼 축에 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죠? 네, 처음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 제가 준비를 할 때 저도 밸류적으로 상당히 좀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네. 테마주라고 해서 상당히 이슈가 돼서 주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8년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12,000원까지 올라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 2,000원부터 시작해서 12,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승이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없었던 건 아니고 현재 조정을 가져서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2,000원부터 시작했던 가격이 지금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있는 것은 좀 비싸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2018년 대북 테마가 있기 전 2017년부터죠. 2017년부터 매출의 성장을 보자면 매년 10%에서 20%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펄을 보면 171배로 상당히 비싸 보이는 펄은 맞습니다. PBR 역시 3.92배로 낮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업종 평균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업종 평균을 보면 퍼가 237배입니다. 업종 평균 237배에 현재 171배면 상당히 좀 낮게 평가가 돼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무래도 SOC 사업이다 보니 업종 평균 퍼가 좀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테마가 나와서 상당한 밸류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도 있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적당한 가치의 밸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철도 산업의 성장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끝이 좀 이상한가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씩 공격 더 하실게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RF텍 보톡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휴재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시장 규모도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물론 5G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그 보톡스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거 휴젤도 마찬가지로 소송 네. 부분이 엮이네 마네 하면서 보톡스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RF텍은 자유로운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꾸 이제 보톡스 쪽을 얘기하니까 자꾸 만지게 되는데. 네. 네. 자, 이 보톡스, 네 맞습니다. 메디톡스와 지금 대웅제약이 현재 뭐 소송전에 지금 휘말려 있죠. 그런데 이 보면 대부분 이 보톡스는 균입니다.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균을 토양이나 거기 통조림 같은 데서 이 균을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하는데 특이하게 이 RF텍은요. 이 RF텍은 벌꿀에서 그것도 우리가 먹는 벌꿀에서 바로 그 균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프리미엄급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벌꿀에서 추출하는 건 세계 최초예요. 그러니까 토양이나 통조림 같은 데서 추출한 것보다 벌꿀에서 추출했다고 해서 프리미엄 보톡스로도 홍보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염기서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워. 네, 어렵죠. 네.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람 지문처럼 이 사람은 김재룡이고 이 사람은 뭐 백종국이고. 백종국이야, 이 사람은 박주현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염기서열 때문에 지금 대웅제약과 지금 메디톡스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나 따라한 거 아니야? 따라한 것 같은데 근데 이 RF텍은 바로 염기서열이라는 걸 공개해 버렸어요. 봐라 니네 먼저 있는 니네 기업들 봐봐. 염기서열 니네 똑같지 않다. 이걸 미리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전에 힘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그리고 벌꿀에 추출했어. 벌꿀에 추출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죠. 거기다 지금 분명히 관리 번호까지 부여받고 국가에서 관리 번호까지 받아서 이제 이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보톡스 문화에 큰 파장을 좀 일으킬 것 같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벌꿀에서 추출했습니다. 프리미엄 보톡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네. 공격 수위가 좀 아쉬우시대요. 좀 더 강력한 한 방을 그래요? 원하십니다. 네. 강력한 마지막 질문.
네, 철도 이미 뭐 대한민국은 지금 국내를 보자면 철도는 이미 다 거의 깔려 있죠. 맞아요. 이미 다 나여 있어요. 나여 있는 상태인데 뭐 대북주 뭐 통일이 되든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그 철도를 연결했을 때 큰 파급 효과가 있지 현재로서는 정체돼 있는 거 아닌가. 이 사업밖에 안 하잖아요. 또 이 회사가. 네, 맞습니다. 네. 일단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자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시와 도시와 연결하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정체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이제 4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도시의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내에서 철도를 이렇게 연결해서 도로처럼 구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철도의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오산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을 통해 다른 국가들도 철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수출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이 대아티아이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수출을 통해서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정체되진 않았지만 해외에서도 분명히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매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질문 공격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 평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재룡 전문가님부터. 예, 뭐 한 줄 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사업에서 바이오까지 RF텍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사업의 중심에는 지금 대아티아이가 있습니다. 신호체계의 강자 대아티아이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RF텍과 대아티아이였습니다.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은 노란톡에서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쓰시는 분들은 문자샵 3989번이라고 3989번으로 타점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그러면은 종목 상담 시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있을지라도 이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 대응 방안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YSM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백광산업이고요. 비중 15%, 4,000원에 매수했는데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백광산업이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1.37% 빠지고 있고 3,600원대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인데 지금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 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좀 답변을 네. 해주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게 되면 백광산업 보면 이 기업의 좀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 보는 것과 같이 실적에서는 큰 무리가 없고요. 지금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매출액도 그렇고요.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좋습니다. 이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죠. 현금 흐름표상도 보면 영업으로 해서 돈도 많이 벌어들이고요. 그리고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차입금도 잘 갚고 있는 업체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리하면
말하자면 기업의 실적은 안정적이고요. 재무 구조도 건전한 기업입니다. 자, 차트상 흐름을 보게 되면 4,000원의 비중 15%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4,000원인데 지금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조정에 의한 하락이지 이 백관선업 자체가 종목이 지금 나빠서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조정이 때문에 하락인 거니까 홀딩을 권장드리고요. 추가나 좀 추매를 하고 싶다, 추가적인 매수를 하고 싶다면 지금 현 시점이 아주 좋은 추매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타점에 들어갔던 15%의 금액 대비해서 금액 대비 1대1로 들어가신다면 평단가도 낮아지고요. 비중이 실린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면 수익률은 작아도 수익금은 커지겠죠. 그래서 현재 단가 지금 여기서 지금 속박스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속박스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진입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올려쳤을 때 그때 이쪽 부분 지금 보이다시피 이 고점 부분에서 1차 청산하시고요. 2차는 이 고점 넘기는 게 수급을 동반해서 넘긴다면 홀딩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임에 따른 대응 전략 좀 세부적으로 전해드렸으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대로 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호롱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제발 제 종목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DPG고요. 13,000원의 비중 20% 보유 중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DPC 오늘도 역시 하락, 이 종목도 하락, 11,150원 손실 구간입니다. 이 종목 손절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DPC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1월 19일 날 강한 상승과 함께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13,000원이시라면은 아마 거의 너무 비싼 가격 최근에 2월 18일 정도, 18일밖에 가격이 없는 것 같네요. 2월 18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강한 음봉 나오시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고요. 12,000원이 강한 저항선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12,000원을 단기간 내에 뚫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1,150원 정도 지금 가격 치르고 있는데요. 11,0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상 10,000원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손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때론 또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도 필요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손절하시는 방법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경님이 보내주셨고요. CJCGV 비중 25%, 2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현재 수익권인데 정리해야 되나요? 기세를 봐서 더 오를 듯한데 요즘 장이 변동성이 커서 불안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CJCGV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27,700원 어쨌든 수익권인 모습이고 그동안 이제 CJCGV 같은 경우는 영화 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움직임들이 더뎠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익권이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회사는 지금 CGV 영화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영화관을 못 가잖아요. 여가 활동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크게 빠졌다가 현재 지금 반등 구간에 있고요. 지금 평단가 25,000원대에 유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중기평선이나 장기평선도 지금 정별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승하다 지금 가방향으로 하락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락할 수 있겠지만 25,000원대에 내려온다고 해도 본절 라인을 온다고 하셔도 손절하지 마시고 이 영화를 하는 CGV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백신도 맞고 있고 코로나 점차로 이 확진자 수가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여행과 영화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성장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25,000원 구간에 비중이 실려 있으셔도 홀딩하는 게 무방해 보입니다.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영화관에 갔다 왔는데 영화관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졌어요. 이제 영화 산업이 조금씩 살아날 조짐들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CJCGV 같은 경우 덧붙이자면 영화 산업 이외에도 요즘 게임을 그 영화관을 대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그런 제공을 것도 해요.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치킨 먹자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참 엔지니어링 매수가 1,500원, 비중 10%입니다. 현재 수익 중이긴 한데 더 기다려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참 엔지니어링 오늘 1,540원에서 지금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익 중인 모습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기다려도 될지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는 모양에서 1,500원이시라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시고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좋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재 골든크로스가 나온 자리가 있습니다. 21선을 5일선과 11선이 돌파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 61선까지 돌파할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작년 10월부터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사실 1,650원 이상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엔지니어링 목표가까지 함께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들 어쨌든 이제 RF텍과 대아티아이였잖아요.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짧게 드릴게요. 네네. 종목을 지금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대아이티도 아주 좋은 종목인데 RF텍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노란통에 들어오시면 매수 단가와 대응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철도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와 안전을 담당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아티아이 그냥 철도 사업이 아니고 자율주행을 추구하는 철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아까 어떤 분께서 불과 물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불일지 물일지 이들 종목에 대한 이제 매수 타점은 노란톡으로 옮겨 오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노란톡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